결국 포르쉐 파나메라는 가족들과 즐기라고 만든 스포츠카죠. 그런 실용성을 강조를 했는데 앉았을 때, 운전했을 때, 운전석에서 느꼈던 그런 감동은 포르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감동은 정말 대단합니다. 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네, 오늘은 파나메라 2014년식 3.0 V6 디젤 모델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는 많은 남성들의 로망의 차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4명이 탈 수 있는 스포츠카이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에 개발됐을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포르쉐가 문이 4개라니, 포르쉐가 4인승이라니, 포르쉐가 세단이라니, 이런 우려를 많이 했지만 카이엔부터 포르쉐의 정통성을 해친다, 포르쉐가 무슨 SUV냐, 그리고 이 파나메라 포르쉐가 무슨 4도어 세단이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그 모든 우려를 이겨내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파나메라와 카이엔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포르쉐를 살리게 된 그런 효자 모델입니다. 스포츠 세단 GT카의 정석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차는 중고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상품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차인지 한번 리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좀 뒤태가 뚱뚱하다, 이거는 포르쉐스럽지 않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포르쉐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포르쉐답게 이 뒷 펜더 라인, 엉덩이 빵빵한 거 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 처음 포르쉐 파나메라를 봤을 때 정말 세단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구나. 물론 패스트백 형태의 쿠페형 세단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르쉐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주성을 확보해야 돼요. 얘는 설계 자체가 4인승 세단, 그러니까 스포츠 세단 GT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거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뒤에 루프 라인을 이 뒤에 가서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것 같았는데 실내에서 타보면은 거주성, 헤드룸을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평론가들이 얘는 약간 좀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늦게 꺾였기 때문에 뒤에가 너무 빵빵하고 뚱뚱해 보이는, 좀 둔해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곡선이 그냥 유려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르쉐 아이덴티티를 해친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이 포르쉐 감성을 가득 실은 이 전면부, 포르쉐는 사실 개구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911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죠. 911은 엔진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에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앞에 있는 일반적인 차들은 그릴의 어떠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기 라디에이터 그릴, 벤츠도 보이고요. 여기 렉서스도 그렇고, 저 아반떼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자리는 그릴이 위치해 있어야 하죠. 근데 911은 엔진이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릴을 안 만들어도 되는, 근데 얘는 약간 좀 뭉툭하고 좀 더 널쩍하면서 좀 둔한 느낌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좀 더 낮고 날렵한 그 포르쉐의 느낌이 있거든요. 911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 그릴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분명히 엔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보통의 차들은 분명히 여기에 그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없죠. 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최대한 열을 식혀주, 냉각을 해주는 그런 그릴이 하단부에 있지만, 사실 양산차가 앞에 엔진이 있는 차가 이런 식으로 그릴이 없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없잖아요. 다른 차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아예 엔진이 없는 전기차, 테슬라 같은 차량이 이렇게 포르쉐랑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엔진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앞에 엔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르쉐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뽑아냈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이 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전장 5m인 대형 세단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날 정도로 날렵하고 스포티해 보입니다. 네, 포르쉐 파나메라 실내 역시 저는 이게 눈에 너무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가슴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이거 하나로 살 이유가 있는 차죠. 파나메라는 포르쉐 차량답게 왼쪽에 시동을 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왼쪽에 있냐면 스포츠카 DNA를 갖고 있는 차들은 경주용 차, 그러니까 레이스를 할 때 빨리 시동을 걸고 타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사람들이 타면서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고 타요. 그래서 왼쪽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왼쪽에 존재하게 되고, 파나메라는 차 모양의 차 키로 일단 처음에 출시됐을 때 굉장히 이슈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 상태가 가죽, 그리고 크롬, 우드, 이게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고, 디테일을 봤을 때 버튼들 끝단에 이제 메탈 크롬을 넣어서 터치감을 좋게 만든 거, 굉장히 고급차라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보통은 여기 그냥 플라스틱이면은 끝에 마감을 따로 안 하고 플라스틱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끝에 손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터치감 좋은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예요. 이런 딥까지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역시 포르쉐 같은, 역시 고급차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도어 트림 디자인이 이게 2014년도, 그러니까 개발된 거는 2009년에 출시가 됐을까, 2009년도에 출시된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봐도 질리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보시면 5 서클이 있죠. 5개의 원에 스포츠카답게 가운데는 속도가 아닌 RPM 바늘이 있고요. 이 왼쪽에 속도 계기판이 있는데 300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상태 표시가 나오고, 이제 유럽 버전은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이거 한국판은 내비게이션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점검 표시 같은 것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뜨네요. 얘는 큰 센터 터널이 센터 페시아부터 해갖고 쭉 길게 이렇게 쭉 이어진 그런 모습인데, 이 디자인은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봐도, 이 과거의 포르쉐 911 지금 봐도 정말 예쁜 것 같고요. 과거의 포르쉐 911 같은 경우는 좀 올드했는데, 이 세대부터는 911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출시된 연식부터는 이제 파나메라가 좀 가장 빨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911도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버튼들은, 여기 지금 빠진 버튼들은 포르쉐 옵션을 추가해야지 넣을 수 있는 버튼들이고, 지금 있는 거 기준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내비게이션과 오디오를 관장하는 버튼들이 있고, 여기서도 역시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메탈 재질로, 메탈 소재로 마감을 해갖고 누를 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버튼의 테두리까지. 그리고 이쪽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듀얼 에어컨, 프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공조 장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좀 버튼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양옆을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죠. 여기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네,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크로노 패키지라고 해서 시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빠져 있습니다. 포르쉐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옵션인데 그게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기어 노브의 이 가죽이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손에 착 감겨요.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는 가죽 노브가 당시에 있었을 텐데 그게 없고 이렇게 메탈 소재로 빈틈없이 마감이 된 게 정말 고급스럽고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4인승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앞좌석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편합니다. 각기 독립된 4개의 시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석 같은 뒷좌석. 시트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포지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등받이 조절이 안 되지만 각도가 가장 편안한 각도로 되어 있고 넓고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을 4명이서 가족들이 여행을 다녀라, 편안하게 다녀라 라는 컨셉이 완벽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거는 얘는 그냥 세단이 아니죠. 쿠페형 세단이죠. 근데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해요. 승객의 머리 위에 있는 헤드룸 지나서 꺾이는 게 보이죠. 네, 설계를 이렇게 한 겁니다. 디자인을 좀 포기하더라도 4명이 안락하게 거주해서 편안하게 여행을 가 라는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포르쉐 디자인이 911과는 조금 다르고 약간 너무 뚱뚱한 뒤태가 나왔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실용성이 더 훨씬 좋기 때문에 만약에 디자인 타협을 해서
이거를 여기서 깎았다고 하면은 분명히 불편함을 토로했을 거고, 그거는 이 차의 개발 취지랑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르쉐 디자이너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죠. 편안.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 고급감, 팔걸이 높이도 굉장히 좋고요. 이쪽에 수납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건 후륜 센터 터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수납이 있고, 이런 식으로 히든 할 수 있는 마감, 정말 고급스럽고, 여기 컵홀더도 하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컵홀더가 하나인 게 조금 아쉽네요. 이쪽에서는 열선 시트가 있고 에어컨 송풍구가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는 이쪽에도 있네요. 양쪽에 있네요. 뒷좌석을 배려하는 에어컨 송풍구가 양쪽에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의 모습은 시야가 굉장히 괜찮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앞쪽으로 바라보는 시야도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포르쉐 파나메라는 가족들과 즐기라고 만든 스포츠카죠. 그런 실용성을 강조를 했는데, 앉았을 때, 운전했을 때, 운전석에서 느꼈던 그런 감동은 포르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감동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4인승으로 만들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편안함이에요. 이걸 5인승으로 타협했다고 하면 절대 이 편안함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해요. 꼭 앉아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3.0 디젤 후륜구동, 딱 가감없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차량은 2014년식이고 현재 93,000km 탔습니다. 6기통 V6긴 하지만 그래도 디젤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진동과 디젤 소음이 있어요. 이거는 연식과 키로수를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차보다는 약간 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이 소리랑 진동이. 그냥 디젤 차구나. 그렇지만 역시 6기통답게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카니발, 산타페, 디젤 이런 거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민감하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솔린이랑 반드시 비교 시승을 해보시고 타시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부드럽고, 또 내가 충분히 가지고 놀려고 하면은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기 때문에 주행 질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도 느껴지고 재미도 느껴져요. 타보면서 약간의 단점으로 느껴지는 거는 아무래도 디젤이라는 엔진에서 오는 소음, 그리고 노면 소음이, 이거는 뭐 타이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노면 소음이 조금 약간 거슬릴 정도이긴 합니다. 정숙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리뷰하는 차는 2014년식, 그러니까 6년 된 중고차라는 걸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충분히 포르쉐라는 감성, 브랜드 네임밸류는 충분히 앞서고, 그리고 주행, 질감, 퍼포먼스 당연히 좋고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소음이라고 했을 때 얘는 매력이 있는 거죠. 딱딱하고 불편함이 아니야. 근데 부드러운데 안정돼 있어요. 네,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돌릴 때는 이게 언제 부드러웠냐는 듯이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좀 색다른 경험이다. BMW를 탔을 때 참 이 스포티하구나. 벤츠를 탔을 때 되게 안정적이구나. 이게 적절하게 다 섞여 있어요.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 스티어링 휠의 마크, 포르쉐 이거 사슴 같은 말, 이거 타고 싶습니다.